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최근에 한 해킹 집단이 삼성전자의 서버를 해킹해서 기밀 정보를 빼냈다고 주장하는 일이 있었는데 이 사실을 삼성전자가 공식적으로 인정했습니다. 소비자들의 개인정보가 침해당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프로그램 설계도인 소스코드가 해킹을 당했기 때문에 경쟁사 입장에서 보면 삼성 휴대폰의 기술을 쉽게 따라잡을 수 있게 됐다는 분석입니다. 잠시 후에 이 얘기를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정책 모기지 대출 상품인 보금자리 론의 대출 신청 시점이 대출 희망일 40일 전에서 30일 전으로 바뀌었습니다. 대출 규제를 조금 완화해서 이사철을 맞아 실수요자를 지원하겠다는 취지인데 현장에서는 약간 논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도 들어보겠고요. 최근에 팔라듐이라는 원자재 가격이 꽤 많이 오르고 있는데 이 팔라듐이라는 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 원자재인지 요즘은 자고 일어나면 원자재 가격이 깜짝 놀랄 만큼 오르는 일이 많아서 오늘은 팔라듐에 대해서도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3월 8일 화요일 손에 잡히는 경제 광고 잠깐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경제 뉴스들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 나순지 기자, 김현우 행복자산관리연구소장, 그리고 오늘은 김덕진 미래사회 IT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덕진 소장님 아침에 뵙는 건 처음이네요. 그러니까요. 설렙니다. 아침 생방 이렇게 함께할 수 있어서 너무 좋네요. 저희는 좋은데 이 뉴스는 좋은 뉴스는 그러니까요.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설레지만 뉴스는 좀 씁쓸하죠. 삼성전자의 서버가 해킹을 당했다는 뉴스가 있는데 네. 이게 뭐 어떻게 된 거고 얼만큼 심각한 일이길래 그러는가? 네. 이게 좀 궁금해서 보셨어요? 네, 이제 현지 시간 지난 5일에 남미 해킹 집단인 랩서스라는 곳에서요. 이제 텔레그램을 통해서 먼저 삼성전자를 해킹해서 대량의 기밀 정보를 탈취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주장으로 끝난 게 아니라 삼성의 데이터를 폴더 3개로 압축을 해서 파일 공유 프로그램 토렌트에다가 또 올리고 그 주소를 공개를 한 거예요. 내용을 봤더니 용량이 한 190GB 정도 되는데 압축을 풀면 전체 용량이 402GB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노트북 용량 이상이다. 그러니까 어떤 컴퓨터에 있던 소스 코드들이 대부분 다 열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가 해킹당한 거예요? 3개의 압축 파일에 또 이 해킹 집단들이 설명까지 달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파일에는 보안, 방어, 트러스티드 앱 이런 항목에 대한 소스 코드라는 설명을 붙였고요. 이건 이제 보안 솔루션에 대한 소스 코드다라는 얘기고, 두 번째 파일에는 또 기기 보안 및 암호화에 대한 소스 코드, 세 번째는 이제 삼성 깃허브에서 있는 다양한 리포지토리 모바일 방어 엔지니어링, 백엔드, 프론트엔드 등등등 이런 것들이 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손에 잡히는 경제가 김덕진 소장님을 모셔야 할 이유가 있다는 설명을 지금 방금 해주신 거죠, 그냥? 네,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쉽게 설명드리면 한마디로 우리가 이제 스마트폰 쓰게 되면은 바이오 인증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이런 비밀번호 계정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를 만드는 소스 코드들이 한마디로 다 오픈이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생체 인식 잠금 해제를 하는 알고리즘이라든지 아니면 스마트폰을 켜게 되는 부팅이라든지 아니면 스마트폰에서 이제 서버로 연결되는 계정에 인증되는 소스 코드 이런 것들이 다 열렸다. 그러니까는 그게 열렸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상상을 해보건대 최악의 경우. 이제 최악의 경우 우리가 생각할 땐 당연히 개인정보 털리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근데 그거는 아니고요. 정확하게 설명드리면 중요한 정보를 어떻게 보호하는지 설계도가 유출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금고 설계도는 유출이 됐는데 방마다 금고의 열쇠는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금고의 열쇠인 마스터 키는 얻지 못했는데 금고가 어떤 방식으로 설계가 됐다라는 거는 이제 보여진 거죠. 찬찬히 들여다보면 그것도 만들 수 있는 힌트가 생기기도 하긴 하겠네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 때문에 계속 논란이 되는 게 어떤 거냐면 이제 첫 번째는 지금 삼성이 녹스를 포함해서 보안 기술에 있어서 상당히 좀 앞서 있어요. 미국에서도 인증해주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소스 코드 자체를 보게 되면 따라서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설계도 보면은 설계도에 있는 어떤 금고 똑같이 만들 수 있는 거랑 똑같으니까 경쟁업체들이 빠르게 따라할 수 있다라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걸 천천히 살펴보게 되면은 이 안에 있는 보안의 이슈들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지금 소스 코드 같은 경우에는 소스 코드 중간중간에 약간 방해할 수 있도록 일종의 가짜 코드들을 심어놨습니다. 그래서 그거 자체로 열리진 않는데요. 결국 이게 통째로 누군가에게 넘어갔기 때문에 찬찬히 하나씩 보면서 하나하나 틈을 보게 되면 당연히 말씀하셨던 그런 보안적인 위험이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소비자들의 당장 개인정보 피해는 없는 거지만 나중에 삼성의 스마트폰을 비슷하게 흉내내거나 아니면 추가로 또 해킹을 하거나 하기에는 쉬운 그렇죠. 그게 센 거다.
어느 정도 심각한 건지 대충 설명은 들었는데도 감은 잘 아직 안 오는 것 같아서 삼성 쪽 반응은 어떻습니까? 일단은 삼성 측에서는 공식적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해커 그룹이 해킹 공격을 했고 하지만 이제 임직원 및 고객 정보 유출은 없었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뭐 실제 이제 국가정보원에서도 이 사건을 좀 한번 봤는데 산업기술보호법상 국가 핵심 기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 해킹 방식이 보면 한 회사, 그러니까 한 컴퓨터를 해킹한 것 같지는 않고요. 그 회사에 있는 여러 개의 서버의 취약점들, 그러니까는 직원들의 컴퓨터나 이런 데 있는 것들이다 보니까요. 이게 용량이 엄청 커요. 그래서 그 하나하나에 있던 것들이 어디까지 있을까에 대해서는 조금 더 우리가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보안 쪽 말고도 뭐 이런 것들도 있다고 그래요. 뭐 아이폰의 어떤 이어폰과 삼성의 이어폰을 뭐 비교해서 어떠한 우리들이 얼마큼 기술 차이가 있는지 이런 것들까지 다 정리된, 그러니까 직원들의 일종의 문서 같은 것들이죠. 그런 것들까지 있고 또 심지어 뭐 애플 소송전에서 삼성과 애플의 소송전에서 채택됐었던 소프트웨어 뭐 비교 평가, 내부 보고서 이런 것들도 좀 포함이 돼 있다고 지금 밝혀지고 있는데요. 예. 결국 이런 것들이 삼성 자체가 가지고 있는 보안적인 거 말고도 어떤 비즈니스적인 전략이나 핵심적인 내용들이 뭐 타 경쟁 기업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럼 삼성은 앞으로 소프트웨어 다시 만들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삼성이 입을 수 있는 피해가 네. 어떤 게 예상되는 거예요? 그 말씀해주신 대로 일단 공개된 소스 코드를 회수하거나 뭐 못 보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개발하거나 혹은 예. 빨리 업데이트해서 기존 코드랑 다르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보안에 이제 어떤 문제들이 있던 것들 혹은 좀 아직은 좀 개발이 덜 되어 있었던 부분들 같은 경우도 빠르게 좀 전환돼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어제도 이제 계속 논란이 나고 있는 뭐 어떤 게임에 대한 옵티마이징, GOS 문제들과 포함해서 지금 전반적으로 제가 볼 때 제일 근원적인 거는 이런 문제들을 통해서 소비자들에게 신뢰를 잃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이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GOS는 어제 저희가 잠깐 얘기를 듣기는 했는데 네. 그거는 이제 휴대폰 신제품의 성능이 생각보다 잘 안 나온다. 네, 그렇죠. 안 나오는데 삼성이 이걸 숨긴 것 같다는 네. 의혹이었잖아요. 네,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예를 들면은 100% 성능이 있는데 예. 특정 앱을 키기만 하면 그 앱에서는 60% 성능밖에 처음부터 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이제 문제였던 거죠. 뭐 예. 컴퓨터 같은 경우도 발열이 나면 속도가 느려지기는 해요. 하지만 그건 열이 났을 때 조금씩 느려지는데 이 GOS가 문제가 되는 건 특정 앱, 게임을 포함한 특정 앱을 키면 아직 열이 나지 않았는데도 이게 예. 60% 정도의 속도가 난다. 그러니까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아니 나는 100% 성능 쓰려고 샀는데 앱 키면은 60%밖에 안 되고 그거 안 알려주면 이거는 소비자 기만 아니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 말씀하신 GOS 이 이슈하고 네. 오늘 설명해 주신 이 스마트폰 관련 중요한 정보의 해킹 이슈하고 네네.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둘 중에 뭐가 더 아프거나 혹은 충격이 더 큰 겁니까? 제가 볼 때는 오히려 GOS 이슈 같은 경우가 이제는 소비자의 어떤 신뢰를 잃었다라고 예. 하는 부분에서 좀 소비자 B2C에서 좀 이슈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해킹 같은 경우는 B2B죠. 그러니까 기업이나 공공에서 지금의 서버 관리에 대한 이슈를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양쪽에 타격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 두 개가 좀 연결되는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면 지금 GOS 이슈가 어제도 계속 얘기가 나왔을 때 이거를 뭐 빠르게 뭐 패치를 해주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좀 극단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일종의 이런 것들도 하나의 백도어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원하면 내 핸드폰을 다 컨트롤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의견들도 제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거는 조금 과한 해석이기도 하지만 어떤 분들은 이 GOS 문제 그리고 이 해킹의 문제들이 합쳐지게 됐을 때 뭐 우리 스마트폰에 대한 보안이 좀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까지 하고 있는 의견들도 있는데요. 어쨌든 이 두 개가 다 전체적으로는 소비자의 이러한 불안감 그리고 또 신뢰에 대한 하락을 좀 만들게 되는 이슈들이 좀 겹쳤다라고 설명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GOS 문제는 이제 소비자들에게 사과하거나 소비자들을 설득하거나 해서 풀 문제 같고 네네. 오늘 설명해주신 이 해킹 문제는 네. 그 어떻게 하다 해킹 당했는지 점검을 좀 해봐야 되겠죠, 당연히. 네, 맞습니다. 왜 문서 관리를 그렇게 해? 라는 생각은 드는데 이게 해커들의 손에 넘어갔기 때문에 생길 수 있는 일들은 심각한 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말씀드린 삼성전자 주식에 투자한 분들도 네. 이거 문제 심각한 거야? 아니면 아이 뭐 저런 일이 다 있었어 조심 좀 하지 이제 그런 정도인 겁니까? 지금 이제 이 해킹 그룹 같은 경우가 실제로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최근에 해킹을 했었는데요. 예. 결국에 해킹이 났을 때 핵심은 빠르게 이것을 이제 정확한 피해 상황을
전파를 해주고 사람들에게 그거에 대한 대응책이 빠르게 나오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포인트에서 삼성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주가에 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다 만들어야 되면 시간도 걸리고 그때까지 휴대폰 못 만드는 거 아닌가 하는 걱정도 들어서요. 그런 일은 아니에요? 네, 아직까지는 말씀드린 대로 설계도 자체가 조금 오픈 수준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보완들을 빠르게 이제 커버를 하게 되면요. 틈에 대한 것들은 막을 수 있는데 계속 걱정되는 건 다른 회사들이 비슷한 기술들을 빠르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걱정들이 오히려 더 있는 빠르게 것이죠. 만들면 무슨 그 비밀번호나 이런 기능이 네. 삼성과 비슷해지는 정도의 문제예요? 그렇죠. 비밀번호를 만드는 방식이죠. 정확하게 표현하면. 비밀번호 자체가 열리는 건 아니고요. 예. 실제로 암호화를 하게 되는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오픈소스로 공개되어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것 중에 3번과 2번을 채택했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똑같이 해볼 수 있는 거니까 이런 게 더 안전하다라는 어떤 노하우를 다른 데서 좀 베낄 수 있다라는 이슈들이 있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자, 나수지 기자님. 네. 팔라듐 가격이 많이 올랐던데 일단은 얼마나 올랐는지 하고 그게 뭔지. 네. 네, 올 들어 팔라듐 선물 가격 한 50% 정도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주요 원자재 중에서 원유 다음으로 가장 많이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예. 이유는 예상하시다시피 이 주요 원자재 생산국인 러시아, 그리고 러시아가 또 팔라듐 최대 생산국입니다. 이 팔라듐 세계 팔라듐 공급량이 한 40%를 차지하는데 이 공급이 불안해졌기 때문에 가격이 이렇게 올랐다 보시면 되는데 이 팔라듐이라는 거는 그 외양은 백금이랑 빛깔이나 색깔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은색이랑 비슷해요? 은색이에요? 네, 은색. 그 눈으로 보면 그냥 은색인데 예. 이 우리한테 친숙한 건 영화 아이언맨에서 토니 스타크가 자기 이렇게 심장에다가 박은 그게 팔라듐이거든요. 그러니까 영화 속에서는 이게 상온에서 핵융합을 할 수 있는 금속이다 해서 박은 건데 예. 과학적 근거가 있는 거는 아니고요. 우리 실생활에서는 어디서 쓰여요? 우리 실생활에서는 은니로 가장 많이 쓰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치아에. 네, 그러니까 치과에서 예. 은니 씌운다고 할 때 여기 그냥 은이 아니라 뭐 예. 은, 팔라듐, 백금 다 섞여 있는 거거든요. 예. 근데 물론 이렇게 은니 씌워야 해가지고 부족한데 그래서 팔라듐 가격이 오르는 건 아니고 이게 한 80%는 산업용 금속으로 주로 쓰입니다. 예. 이 자동차 보면 아래 배기구가 있잖아요. 그래서 예. 이 배기구 기준 차 안쪽으로 보면 이 배기가스 촉매 장치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엔진에서 나온 배기가스를 정화시켜주는 장치인데 이 촉매 장치 안에 마치 골판지 안쪽처럼 좀 벌집 모양으로 이렇게 구멍이 숭숭 뚫려 있어서 공기가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벌집 모양 벽에 팔라듐이 붙어 있는데 자동차 엔진에서 나온 일산화탄소가 이 벌집 모양을 지나면서 팔라듐이 공기 중의 산소와 이 일산화탄소 잘 반응하도록 반응을 촉진하는 이 촉매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은 밖으로 이제 이산화탄소와 물이 배출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자동차 뒤에 이렇게 물이 조금 또르르 나오는 게 이렇게 촉매 장치 안에서 팔라듐이 정화한 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배기가스 정화 장치에 쓰인다. 네. 그러면 이거는 요즘은 배기가스 정화 장치를 점점 더 엄격하게 하거나 강화하는 기준을 강화하는 추세니까 네. 안 그래도 팔라듐이 많이 쓰였겠네요 그동안. 네, 맞습니다. 그래서 중국이나 유럽은 물론 중국에서도 배기가스 관련 규제 하니까 예. 2019년까지만 해도 팔라듐 가격이 금 가격과 거의 비슷했거든요. 근데 지금 팔라듐 가격이 이 온스당 한 3,000달러고 예. 금은 온스당 한 2,000달러예요. 그러니까 오. 팔라듐 가격이 훨씬 금보다 비싸게 된 거죠. 예. 근데 이렇게 가격이 많이 오르고 러시아에서 공급이 줄면 그럼 다른 나라에서 생산하면 되지 않겠느냐? 근데 이것도 쉽지 않은 게요. 이 세계적으로 팔라듐은 러시아와 남아공이 거의 반반씩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팔라듐은 보통 딱 팔라듐을 가격이 오르면 이것만 채굴해야지 하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예. 뭐 구리, 니켈, 백금 재련하는 과정에서 팔라듐이 부산물로 만들어지는 거라서 이 팔라듐 생산만 크게 늘릴 수가 없다고 해요. 그래서 이 우크라이나 전쟁 벌어진 이후에 다른 원자재보다 좀 유독 팔라듐 가격이 크게 뛴 게 이 가격을 공급이 쉽게 따라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오를 거라는 거 그거야 모르는 일이죠. 네, 모르는 그러니까 일이긴 한데 예. 가격에 어떤 게 그럼 영향을 미치냐 이 예. 부분을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공급 측면에서 보면 좀 가격 변동성이 클 수 있는 요인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팔라듐이 채굴량이요 연간 한 200톤 정도 됩니다. 예. 근데 금이 한 2,000톤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좀 주식수가 적은 주식 가격이 움직이기 쉬운 것처럼 예. 이 팔라듐 가격도 좀 크게 움직이기가 쉽고 또 그만큼 투기 수요가 있을 때 거품도 좀 끼기 쉽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수요 측면에서 보면 이 자동차 생산량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게 첫 번째 변수입니다. 그러니까 차량용 반도체 품귀 현상. 이것 때문에 자동차 못 만들었듯이 예, 그러니까 팔라듐 부족하면 이것도 차 못 만든다. 그런 측면도 있고 반대로 생각해서 차를 못 만들면 팔라듐도 덜 쓰겠죠. 그러면 팔라듐 가격, 그러니까 수요가 줄어들 테니까 이거는 가격이 좀 떨어질 수 있는 요인이 된다라는 거고요. 또 이 전기차 침투율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팔라듐이 그 가솔린 자동차 생산이 늘면 늘수록 팔라듐도 더 많이 쓰는 구조인데. 그렇겠죠. 배기가스 나오는 데는 다 달아야 되니까. 네, 맞습니다. 예. 근데 이 아예 탄소도 배출 안 하는 전기차를 늘리는 게 지금 각국 자동차 메이커들의 그 흐름이잖아요. 전 세계 자동차가 전기차로 바뀌면 팔라듐 쓸 일은 없는데. 맞습니다. 그래서 이 전기차 보급이 오히려 늘면, 그러니까 팔라듐이 친환경 정책의 수혜를 입는 금속이기도 하지만 이게 한 단계 더 나가서 전기차 보급률이 크게 진짜 늘면 친환경이 되면 또 쓸모없는 금속이 되는 건데.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좀 복합적인 요인들이 있어서 가격이 좀 오를지 내릴지 전망하기가 조금 어려운 게 이 그렇군요. 팔라듐이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도 같은 부피 중량에 비해서 금보다 한 1.5배 비싸다. 그렇습니다. 그 양쪽에 들고 둘 중에 너 뭐 가질래 그러면 팔라듐을 고르셔야 팔라듐을 됩니다. 주세요 해야 되는 거군요. 금보다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현우 소장님. 네. 요즘 뉴스들 보니까 네. 대출 금리 내린다는 뉴스들도 좀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뭐 이것저것 좀 대출 규제를 완화한다는 뉴스들이 좀 있습니다. 네, 불과 석 달 전에 비해서 많이 달라졌는데요. 분위기가 지금 보금자리론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예. 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 시점에 변화가 생긴 건데요. 이것도 결론적으로 보면 완화 쪽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작년 11월 10일에 이 보금자리론 신청 가는 시점이 한 번 변경된 적이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바뀌었냐? 그 전까지는 대출을 받으려는 날로부터 최소 40일 전에 신청을 해야 됐었는데, 예. 이게 11월 10일에는 최소 50일 전에 신청해야지 가능한 걸로 바뀌었습니다. 좀 더 미리 신청하게끔 달라진 거죠. 그러니까 당시에 12월 말일까지 2021년 내에 대출을 받으셨어야 하는 분들은 늦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사실상 보금자리론이 마감됐다, 이런 뉴스를 전해드린 적이 있었고, 당시에 그런데 이걸 왜 그렇게 기간을 40일에서 최소 50일 전으로 늘려놨냐? 돈 받아야 될 시점보다 50일보다 먼저 신청해 주셔야 보금자리론 해드립니다. 네, 미리 오셔야 됩니다. 왜요? 왜 그랬었던 거예요? 그때 이유를 보면요, 대출을 받을 때 충분한 준비 기간을 부여해서 실수요자가 원활하게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하고자 함이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 말은 같은 말이고, 그래서 이제 50일이라고 하는 얘기고.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예. 설명을 했습니다. 바꾼 이유를. 그러니까 그냥 좀 시간이 넉넉히 필요하면 좋으니까, 네, 있으면 좋으니까. 그런데 그 넉넉히 시간이 필요한 거는 사실 대출 수요자 입장에서는 미리 움직여야 되니까. 예. 쉽게 얘기해서 그런 거죠. 대출 필요하시면 언제든 오세요. 내일 필요하시면 오늘 오셔도 됩니다. 이런 것과 예. 대출 필요하면 한 석 달 전에는 오셔야 됩니다 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는 거죠. 불편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게 대출 조이기로 시장에선 받아들였는데, 이때는 오히려 이제 설명은 그렇지 않은 거죠. 원활하게 대출을 받고자 합니다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대출을 안 해주려고 하는 편법이었다고 보는군요. 그런 거죠. 이제 정책 대출까지도. 그런데 예. 그때 정해놓은 50일이 얼마 전에, 그러니까 2월 28일부로 30일로 다시 줄어들었어요. 예. 그 전에는 40일, 바뀐 건 50일, 이번에 바뀐 건 30일로 그 전보다 훨씬 더 줄어들었죠. 이거에 대한 이유 설명은 없고, 문제는 이렇게 줄어든 거를 지금 2월 28일에 줄어들었는데 3월 8일에 전해드리는 이유는 예.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짤막하게 써 있습니다. 그럴 뿐이고 그 어디에도 나와 있질 않아서 대출을 받아보시려는 분 아니면은 사실은 모를 수 있는 이슈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뭐 30일 전에 대출 신청하는 거랑 50일 전에 신청하는 거랑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하길래 실제 소비자들이야 네, 불편할 수는 있으나 여유가 생기는 거죠. 알겠으나 오늘 이거 전해주시는 이유가 네, 전반적으로 대출 규제 분위기가 갑자기 풀리고 있다.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도 여러 가지 이제 고민을 왜 그러지 요즘 은행들 영업 네. 안 하려고 그러나 하다가 보면 이게 이제 정치 일정과 맞물려서 좀 대출을 조여놓고 부동산 가격을 일단 안정시키자는 거 아니겠나. 네네. 그렇다면 이제 3월 이후에는 대출도 풀리고 이렇게 되면 부동산 가격을 전망하는 것도 또 달라져야 되니까 맞습니다. 여러 변수가 있었는데 실제 분위기도 또 그렇게 풀리고 있다는 거군요. 예, 그렇게 풀릴 수 있는 환경이 조금 조성되는 게 예. 가계대출 증가세가 완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대출 잔액이 지금 축소됐어요. 그러니까
증가세가 너무 빨라서 그걸 좀 더디게 하겠다라고 하는 게 작년까지의 기조였는데 지금은 대출 받아간 잔액을 많이 갚았다라는 거죠. 예. 신용대출이나 뭐 주택담보대출 마찬가지로 다 줄어들었는데 특히나 이제 주택담보대출을 보자면은 이건 전세대출을 포함합니다. 근데 전세대출은 증가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집을 구매할 때 받는 신규 주택담보대출은 오히려 줄어들었다는 거죠. 거의 제로에 가깝다라고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리도 지난달에 대출 신청하는 것보다는 올해가 이번 달이 훨씬 더 내려갔다고 하던데요. 네, 어느 정도예요? 보금자리론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올랐어요. 예. 보금자리론은 0.3%포인트 올라가지고 이번 달부터는 뭐 3.4에서 3.8 정도 되기는 하는데 일부 은행들 같은 경우는 금리를 낮추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난 1월 대비 2월에 코픽스 금리가 0.05%포인트 아주 소폭 하락했는데 예. 이 하락한 폭에 비해서 더 큰 폭으로 0.2에서 한 0.5%포인트 정도. 0.5요? 예. 와. 굉장히 많이 낮춘 거죠. 그 4% 금리가 3.5로 갑자기 내려갔다고요? 맞습니다. 시중 금리가 내려가거나 그런 것도 아닌데. 아닌데. 그러니까 이렇게 갑자기 내린 이유를 추측을 해보자면 코픽스 금리도 물론 하락했지만 아주 소폭 그거에 비하면 더 큰 폭으로 내려간 건 정부에서 이제 올해부터는 이 분기 단위로 대출 증가율을 좀 살펴보겠다라고 예. 작년에 밝힌 바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3월이 끝나가는 마당이고 1, 2월에 증가세는 둔화됐고 잔액도 줄어들었고 예. 대출을 해주는 은행 입장에서는 여유로움도 생기고 그래서 분기 말 분기 초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우리 대출을 받는 대출 수요자 입장에서는 조금 대출을 여유롭게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 예. 이렇게 대출이 최근 감소한 탓에 은행들도 조금 여유를 부리는 거 아닌가. 지금부터는 좀 늘리더라도 예. 신용대출이나 이런 것들도 좀 넉넉하게 해주고 있는 분위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또 집값에 좀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아닌가. 그게 걱정이네요. 그게. 사실 뭐 눈치 보기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만큼 신규 주택 매매에 대한 대출이 줄어들었다는 건 거의 이제 매매를 안 하고 있다라는 건데 예. 뭐 대선 이후에 사자라고 조금 시기를 미뤄둔 거고 그 이후에 또 대출이 어떻게 될지 주택의 매매량은 어떻게 될지는 또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네, 김현우 소장, 나수지 기자, 김덕진 소장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는 잠시 후 11시 5분부터 다시 오겠습니다. 내일은 선거 날인데 대선 특집 방송 관계로 아침 8시 반 손에 잡힌 경제는 쉽니다. 마음 놓고 투표하러 가셔도 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즐거운 습관.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